카밀라가 왕관을 쓰도록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대관식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트와 윌리엄도 분노했습니다. 카밀라 여왕의 최종 판결은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궁궐은 수많은 스캔들, 권력 투쟁, 충격적인 반전을 목격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카밀라 여왕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왕실에 큰 충격을 주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극적인 몰락을 초래했으며 왜 이것이 여왕의 마지막이 되었을까요? 카밀라의 충격적인 퇴진 뒤에 숨겨진 진실과 이것이 왕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혀낼 테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카밀라 여왕의 과감한 선택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카밀라 여왕의 왕실 칭호는 곧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결정은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 지금 한데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칭호를 카밀라가 포기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아직 이 소문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추측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왕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강렬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오랫동안 왕실 현대화를 옹호해 왔으며 오늘날 사회를 더 잘 반영하는 간소화된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과 과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적응하는 왕실을 꿈꿉니다. 카밀라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러한 비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카밀라가 보다 현대적이고 제정이 된 역할을 위해 전통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이후 여왕이라는 칭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특히 70년이라는 놀라운 재위 기간 동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을 세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끊임없이 비교되어 왔습니다. 카밀라의 모든 행보는 면밀히 검토되었고 대중의 수용은 느리고 종종 마지못한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카밀라에게 왕비 칭호를 부여하는 것을 승인했을 때 찰스 왕세자의 즉위와 함께 영국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카밀라를 왕비로 부르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가 여왕 직함에서 물러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그녀가 이 역할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끊임없는 기대와 언론의 관심, 그리고 변함없는 의무감을 수반합니다. 어쩌면 카밀라는 여왕이라는 명예가 개인적인 부담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찰스와 함께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온 그녀는 왕실의 미래가 경직된 직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왕실 구성원들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왕 직함을 내려놓음으로써 더욱 진정성 있고 변화하는 왕실의 모습에 부합하는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 모두에 뿌리를 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카밀라의 대담하고 칭찬할 만한 행보로 그녀의 자기 인식과 전통에 얽매인 역할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우선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왕실 내부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불안정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왕실의 진정한 진화의 순간일까요? 군주제의 변천사일까요? 아니면 궁궐 내부의 더 깊은 긴장감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영국 군주제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1950년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은 보다 현대적인 시대의 서막을 알렸고 전국 가정의 군주제 위엄을 널리 알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카밀라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다른 변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왕실 칭호는 고정되어 불변해야 한다는 관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군주제는 수세기 동안 적응하며 존속해 왔으며 어쩌면 이는 군주제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카밀라의 개인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군주제 내부의 더 큰 전략적 변화의 일환인지 여부입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카밀라의 왕실 내 입지뿐만 아니라 군주제의 미래 전체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카밀라가 여왕 칭호를 포기한다면 찰스 왕세자의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왕실 구조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왕실 분열의 전말 카밀라 왕비의 칭호 박탈. 카밀라 카이서린과 앤 여왕 사이의 긴장은 더 깊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변화는 카밀라가 더 이상 변화하는 왕실의 비전과 부합하지 않는 칭호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때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전면적인 공개 행사로 번지면서 공들여 유지해온 왕실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찰스 왕은 상충하는 충성심 사이에서 공영에 처해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왕실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 균열이 심화되도록 내버려 두어 더 큰 분열을 초래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여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의 갑작스러운 왕비 칭호 박탈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결과입니다. 왕실의 근간을 위협하는 권력투쟁. 이 갈등의 여파는 더 이상 궁궐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중의 눈앞에까지 번져 왕실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때 철저히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이제 공개되었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을까? 왕실 내부 세력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수년간 잠재되어 있던 긴장의 필연적인 결과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 카밀라의 왕실 내 입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왕실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왕실에 닥친 충격. 카밀라의 갑작스러운 여왕 칭호 박탈. 앤 공주는 오랫동안 왕실에서 가장 확고한 구성원으로 알려져 왔다. 세옹실하고 규율이 있으며 전통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준 그녀는 논란을 자초한 다른 왕실 구성원들과는 달리 봉사에 집중하며 궁궐 내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앤 공주는 왕실 전체에 충격을 주고 심지어 국왕까지 경악하게 만든 왕실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찰스 왕세자는 런던 대학교에서 열린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의 예상치 못한 대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총장으로서 문맹 퇴치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였고 앤 공주는 이 학위 수여식을 주관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전형적인 공식 행사처럼 형식적인 미소와 정중한 고갯짓 그리고 신중하게 관리된 예절이 이어졌지만 이면에서는 모든 것을 뒤바꿀 훨씬 더 중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도착한 순간부터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주목했습니다. 카밀라 왕비가 아앤 공주에게 먼저 입장하라고 손짓하자 앤 공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밀라 왕비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언쟁처럼 보였지만 왕실 관계자들은 이를 두 여성 사이에 깊은 불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미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순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행사가 끝난 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 않는 리셉션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앤 공주는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카밀라 왕비에게 공개적으로 맞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앤 공주의 어조가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고 묘사했으며 그녀의 말은 카밀라 왕비의 핵심을 꿰뚫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궁궐 관계자들에 따르면 앤 여왕은 카밀라의 왕실 내 지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그녀의 영향력뿐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왕이라는 칭호를 가질 자격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만에 사태는 폭발적으로 악화되었고 찰스 왕세자가 이 대립에 당황하여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밀라는 더 이상 카밀라 여왕으로 불리지 않고 왕비라는 칭호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그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즉위 당시 카밀라를 여왕으로 부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는 왕실 서열에서 그녀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녀의 논란이 많은 과거에 대한 대중의 정서 때문에 이미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앤 여왕의 대립이 찰스 왕세자에게 재고를 강요한 것인지 이것이 궁궐 내부의 압력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왕실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실 내에서 언제나처럼 침묵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카밀라는 공개적으로 동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 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주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카밀라의 입지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가 전환점이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온 왕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앤 공주가 평소의 자제력을 잃고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왕실 내부의 긴장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카밀라가 갑작스럽게 여왕 칭호를 잃으면서 궁궐 내 권력 역학 관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세어는 궁궐에 쏠려 있습니다. 카밀라는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일까요? 앤 공주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왕실의 미래를 좌우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찰스 왕세자의 통치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현재 왕실은 전 세계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이 전례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카밀라가 칭호와 함께 잃게 된 것, 즉 갑작스러운 여왕 칭호 박탈은 왕실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이 순간은 놀랍게 보일지라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이는 수년간 변화하는 여론 전략적인 왕실 결정 그리고 왕실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할의 결과입니다. 카밀라가 무엇을 잃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그 칭호를 얻게 된 복잡한 여정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카밀라는 2005년 4월 9일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면서 공식적으로 코널 공작 부인 존아 Her Royal Highness the Duchess of Cornwall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왕실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이 칭호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웨일즈 왕세자의 아내로서 와일즈 공주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다해중이 여전히 다이아나 왕세자비에게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기에 카밀라는 의도적으로 그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논란을 최소화하고 찰스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여전히 남아있는 존경심을 존중하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의 그림자는 여전히 크게 드리워져 카밀라가 새로운 역할에 순탄하게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칭호는 코너를 넘어 스코틀랜드까지 확장되었는데 그녀는 로사스 공작 부인 조나 로열 하이네스 The Duchess of Rothas로 불렸습니다. 이는 영국 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칭호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2021년 에든버러 공작 필립공이 99세의 나이로 서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궁전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립공이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사게오는 왕실 내 칭호 재편을 촉발했습니다. 찰스는 아버지의 칭호를 물려받았고 카밀라는 에든버러 공작 부인 전하가 되었습니다. 이 명예로운 칭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에 서거하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찰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카밀라의 역할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찰스가 왕이 되기 전에는 카밀라의 직함을 두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클래런스 하우스는 처음에는 왕실 전통에서 벗어나 그녀를 왕비, 프린세스 컨소트로 칭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녀가 대중의 수용에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카밀라가 왕실에 더욱 잘 통합되면서 왕비라는 개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찰스가 왕위에 오를 무렵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위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카밀라가 왕비 퀸 컨소트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이는 왕실 서열에서 그녀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밀라가 공식적으로 여왕 폐하 Her Majesty the Queen 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23년 5월 6일의 대관식에서였습니다. 이 순간은 전환점이 되었고 수년간의 노력과 대중의 관심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카밀라에게 이 칭호는 한때는 꿈만 같았던 것이었고 찰스 왕세자 옆에서 그녀의 위치를 인정받는 것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찰스 왕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왕이라는 칭호를 잃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밀라가 이 칭호를 내려놓으면서 정확히 무엇을 잃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녀는 왕실 내에서 그토록 높은 지위를 잃게 됩니다. 여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정통성 인정 그리고 영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중의 비판과 고 다이아에나 왕세자 비와의 비교에 시달린 끝에 카밀라는 마침내 왕실 사회의 정점에 서게 해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칭호를 잃는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게 얻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호 자체를 넘어 그녀는 왕비로서 누렸던 권위와 영향력 또한 잃게 됩니다. 그녀는 국빈 행사에서 찰스 왕세자와 함께했고 국제 순방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대 왕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칭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국정에서의 역할 축소와 왕실의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손실도 있습니다. 수년간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면서 얻었던 인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카밀라는 대중의 존경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대관식은 그녀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주었습니다. 여왕에서 공작 부인이나 다른 하위 칭호로의 전환은 인식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위의 하락이 아니라 왕실 내부와 대중의 시선 모두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카밀라의 왕위 계승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이제 그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의문시되면서 군주제는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찰스 왕세자의 현대화된 군주제 재편 비전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궁궐 내부의 더 깊은 불확실성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왕실에서 카밀라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입니다. 카밀라의 예상치 못한 전환과 군주제의 새로운 장에 대한 더 많은 폭로를 기대해 주세요. 카밀라가 왕비 칭호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영국 군주제의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녀의 개인적 지위 변화뿐만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지위 하락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녀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예상치 못한 변화는 그녀의 가치관과 변화하는 왕실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며 카밀라에게 의례적인 기대에 부담 없이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왕비로서 카밀라는 침착하고 품위 있게 책임을 다하며 한때는 도달하기 어려워 보였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자리는 전통과 의무에 깊이 뿌리내린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질문은 이 직함이 그녀가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지 아니면 왕실의 엄격한 의무라는 틀 안에 그녀를 가두었는지였습니다. 왕비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깊이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선택임을 시사합니다. 카밀라는 수년간 가정폭력 인식 개선 문맹 퇴치, 여성 인권 등 사회운동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이내은 일시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그녀가 변함없는 헌신으로 지켜온 가치입니다. 이제 왕비로서의 끊임없는 형식과 외교적 의무에서 벗어난 그녀는 공식적인 제약 없이 더욱 집중적이고 단호하게 이러한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왕실 직함을 내려놓음으로써 더욱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마쿠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그녀의 변화가 왕실 내에서 수년간 진행되어 온데오 큰 진화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같은 젊은 왕족들이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왕실의 역할을 재정의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카밀라 왕비의 선택은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에 부합합니다. 왕실은 순전히 상징적인 기관에서 벗어나 현대적 가치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비라는 공식 칭호를 포기함으로써 그녀는 진정한 영향력은 칭호가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대담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의 인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오랫동안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왕실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현대의 대중은 화려함과 언론의 관심 명성보다는 진정성과 목적에 더 끌립니다. 카밀라 왕비의 결정은 왕실이 더 이상 단순히 지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왕실과 그 구성원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공감과 관련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 직함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카밀라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치 설정을 통해 그녀는 이전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자문 역할을 맡아 찰스 왕세자의 비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선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결정은 왕실 직함이 명예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대중의 감시를 받던 인물에서 왕비, 그리고 이제 더욱 독립적인 역할로 나아가는 카밀라의 여정은 그녀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왕실 내 영향력이 단순히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변화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더욱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왕실의 시작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카밀라의 다음 행보는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왕실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까요? 카밀라의 삶과 군주제의 미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카밀라의 예상치 못한 왕비직 사퇴 결정은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영국 군주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요? 다른 고위 왕족들도 그녀의 뒤를 따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영연방의 대중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결정이 왕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수세기 동안 엄격한 전통보다 개인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변화 말입니다. 칭호는 군주제를 정의하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왔지만 카밀라의 결정은 이러한 개념에 도전하며 보다 현대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기관으로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더 이상 왕족은 단순히 의식과 세습된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영향력, 그리고 의미 있는 봉사에 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찰스 왕세자가 이끄는 미래 세대 왕족들이 기대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전환기를 거치면서 왕실의 초점은 엄격한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에서 왕실이 그 존재 의미를 유지하는 데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카밀라의 퇴위는 찰스 왕세자와 왕세자비 같은 인물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그들이 왕위 계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밀라는 재임 기간 동안 문맹, 퇴치, 가정폭력, 인식 개선, 동물 복지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지하며 왕실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한 발짝 물러나면서 그녀의 유산은 현대 왕실의 모습, 즉 칭호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왕실은 이러한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전통이 승리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